고객 충성제도 기준서 사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회사가 구매 10원당 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1점은 1원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인트 1점이 1원을 이제 제품을 구매할 때 1원만큼 할인해 준다는 거죠. 자, 회사가 X1년 12월 말에 제품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미래 구매에 교환할 수 있는 10,000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판매된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은 10만원이고 부여한 포인트의 95%가 교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편의상 모든 매출에 대해서 매출 총이익률 40%를 가정했습니다. 자, 이때 10만원의 제품을 판매했는데 그 제품 판매 가격이 10만원인데 그 동시에 10,000포인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때 총 10만원의 수익과 관련해 가지고 제품하고 포인트의 이 거래 가격을 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기준서에 보면 이 수행 의무의 거래 가격을 배분할 때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판매된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은 10만원으로 주어져 있는데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의 어떤 개별 판매 가격이 주어져 있으면 그 개별 판매 가격을 파악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이 10만원 금액을 배분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은 이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 고객의 선택권, 이 포인트죠.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이를 추정하는데 추정할 때에는 선택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즉 여기서 부여한 포인트의 95%만 교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를 부여한다고 해서 모든 포인트가 다 교환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부 사용하지 않고 교환되지 않고 소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판매 가격을 추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0,000포인트는 사실 1원의 가치를 갖는데 10,000포인트가 다 교환되는 게 아니고 95%만 교환되기 때문에 결국 이 10,000포인트의 가치는 9,500원에 해당되는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죠. 10,000포인트 곱하기 포인트당 1원에서 총 만원인데 95%만 교환될 것이므로 9,500원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은 10만원이고 이 관련된 포인트, 부여한 포인트의 판매 가격은 9,500원으로 보고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서 사례에 이렇게 예상되는 교환 비율을 고려해 가지고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하도록 해서 사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이제 문제로 만든 것인데, 자, 결국 총 10만원의 어떤 수익과 관련해 가지고 제품과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 10만원과 9,500원의 비율대로 배분을 해보면 각각 91,324원과 포인트 8,676원 이렇게 비율대로 배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만원을 10만 대 9,500의 비율로 배분한 겁니다. 자, 따라서 제품에 배분된 거래가격 91,324원은 바로 제품 판매될 때 매출로 인식을 하고, 포인트는 나중에 회사가 이 고객이 포인트를 교환할 때 그때 어떤 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에 배분된 거래 가격은 계약 부채로 인식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10만원 받았는데 제품에 배분된 거래 가격은 매출로 인식하고 포인트에 배분된 거래 가격은 나중에 이 회사가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계약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에 배분된 거래 가격은 계약 부채로 인식한다 하는 것이고, 자, 편의상 모든 매출에 대해서 매출 총이익률 40%를 가정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은 60%죠. 그래서 매출 91,324원의 60%를 매출 원가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재고 자산이 이제 매출 원가로 인식되는 것이죠. 자, 무릎 위에 보면 X2년 말 현재 4,500포인트가 교환되었고 회사가 9,500포인트
교환될 것으로 계속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회계 처리 요구했습니다. 자, 지금 9,500포인트 총 교환될 것 중에서 4,500포인트가 교환됐기 때문에 9,500분의 4,500 요 비율만큼 계약부채를 매출로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포인트 회수와 관련돼서 매출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계약부채 8,676원 중에 9,500분의 4,500 요 비율만큼을 매출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4,110원이죠. 그래서 차변의 계약부채 대변의 포인트 매출 그냥 매출로 계산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4,110원만큼 매출로 인식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든 매출에 대해서 편의상 매출 원가율이 60%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매출의 60% 그 금액을 매출 원가로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물음 3에서는 X3년 말에 8,500포인트가 누적적으로 교환되었고 포인트 교환 추정치를 9,700포인트로 더 늘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X3년 말까지 누적된 포인트 매출은 총 계약부채 8,676원 중에 9,700분의 8,500이 누적된 포인트 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부채 8,676원 중에서 9,700포인트 중에 8,500포인트가 교환되므로 9,700분의 8,500 요게 이제 단기 말까지 X3년 말까지 누적된 포인트 매출입니다. 자, 그런데 정기 말까지 누적된 포인트 매출이 4,110원이므로 그거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단기에 매출로 인식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부채에서 차감시키고 포인트 매출 또는 매출로 회계 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금액에 마찬가지 똑같이 매출 원가율 60% 적용해 가지고 매출 원가 인식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포인트 매출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계약 부채 중에 단기 말까지 누적된 그 포인트 매출을 파악한 뒤에 정기 말 누적된 포인트 매출을 빼서 단기 포인트 매출 금액을 회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